대학 가기도 힘들지만 졸업 후에도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의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기간제 여교사들을 상대로 호텔에서 기다리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가 파면당했습니다. 선거 100일 전 정당마다 후보들마다 표를 받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운영한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저질러져 억울한 생명 5이 숨진 사실 기억하십니까?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 대교구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해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교구 쇄신을 요구한 원로 신부를 중징계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최근 교황 명예 전속 사제인 정은규 몬시뇨를 정직 처분했습니다. 올해 85세 은퇴 신부에게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대구 대교구의 비리 의혹을 외부로 유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징계는 천주교 내부에서도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몬시뇨리라는 직함이 있는데 교회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신 그 어르신에 대해서 정직 처리했다는 건 아주 비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정직 처분 이유는 정은규 몬시뇨리 대구 대교구의 쇄신을 요구하며 조한길 대주교의 퇴진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 몬시뇨는 지난 2014년 대구 대교구 법원장을 지낸 이강은 신부와 함께 조한길 대주교에게 교회 쇄신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정은규 몬시뇨는 이 요청문에서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부패가 거의 구조적일 만큼 심각하다고 주장했고 조한길 대주교를 직접 만나 쇄신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문서는 천주교 신자이자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당시 국민의당 희망원 대책위원장이었던 정준규 씨가 SNS에 공개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비리 의혹 문제 자체를 그냥 덮으려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사건을 호도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천주교 대구 대교구는 해당 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조한길 대주교와 교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맞는 게 없는데 왜 이걸 갖다가 사실을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사실이라는 걸 몬시뇨리 유포를 합니까? 사실인 걸 유포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교황이 임명하는 명예사제인 몬시뇨를 포함한 원로 사제들이 대구 대교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교구 쇄신을 요구하면서 대구 천주교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100일 남았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시작한 민심의 큰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선거로 꼽히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중간평가의 성격도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떤 것을 쟁점으로 생각하는지 양관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가 오늘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 지역 일꾼 7명을 뽑아야 합니다. 만약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개헌안 찬반 투표까지 있으면 투표용지는 최대 9장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선거인 만큼 정책 현안에 대한 여론의 향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좀 아주 압도적으로 우승 많이 했는데 시장 분위기도 이야기 들어보면 이번에는 또 좀 많이 표가 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인 만큼 지역 현안이 중요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는 취수원 이전부터 대구공항 이전까지 굵직한 이슈가 쌓여 있습니다. 대구로 와서는 아무래도 국제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또 수질 문제라든지 그 소독약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도보로 10분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 실제로 공항을 이동한다고 했었을 때 대구공항에 그렇게 많은 비행기가 오지 않아서 일자리 문제는 현안 중에 현안입니다. 대기업이 이런 데가 다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영향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다른 지방 쪽에 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분권 또한 지방 선거가 짚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체장과 의회의 권한은 강화됐는데 그 뽑힌 사람들이 그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을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역 발전은 퇴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지방분권 시대에 정말 제대로 된 자치를 할 수 있는 민심이 현안과 정책을 따라갈지 아니면 또 일당 독식의 결과가 나올지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쟁점, 어떤 변수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우영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그 6.13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몇 년간 이 총선이나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도 이렇게 많이 변화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올해로 7번째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방선거가 지방만의 선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네. 우리 사회에서는 전국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선거를 해왔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심판 선거의 성격을 띠고 있고 네. 그 심판의 기준이 이제 어떠한 어젠다에서 발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헌법 개정과 북핵이라고 하는 네. 두 개의 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가 어느 정파와 어느 이념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느냐가 선거 결과를 좀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국적인 좀 큰 그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소위 말하는 그 TK 예외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전국적인 흐름과는 좀 동떨어진 이 지역만의 어떤 독특한 흐름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번 선거 이렇게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보면 17개의 광역시도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대구, 경북이 항상 이렇게 확정적인 선거 결과를 얻어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겠느냐, 사실 전국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일련의 좀 흐름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가 네네. 상당히 선전을 한 사례가 있었고 네. 그리고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에서 진보에 이르는 이 후보군들이 약 40%의 득표를 했단 말이죠. 네네. 하기 때문에 이 40%대에서 플러스 알파를 얼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네. 좀 일정한 변화도 있을 수가 있겠다.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뭐 전국적인 어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본다면 그 야당 측에서 볼 때 가장 이슈로 삼고 싶어하는 게 이 안보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뭐 대북 특사단이 파견됐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안보 이슈는요. 우리나라 선거에서 항상 중요하게 작동을 해왔죠. 네. 하지만 이 안보 이슈가 반드시 보수에게 유리하고 진보에게는 불리하다. 이러한 공식이 깨지기 시작한 게 아마도 천안함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지방선거가 한 예가 될 것인데 예. 이게 구도가 바뀌면 전쟁 대 평화의 구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러한 면에서 안보 문제가 어느 정파에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속단할 수는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까지 북한이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하고 상대를 해왔지 한국 정부하고는 상대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북 특사단이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이게 실질적인 정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한국당에게 당연히 유리하게 네. 아마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다면 소위 과거 천안함 사건 같은 전쟁 대 평화의 이런 구도를 가지고 진보층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네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주목할 부분이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기로 한 그 지방분권 개헌 이게 뭐 성사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다만 이 개헌 투표 역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그런 변수지 않겠습니까? 예. 헌법 개정은 국가의 100년지 대계를 결정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국민도 반대하는 세력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으로
개헌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 개헌을 할 것이냐인데 우리가 그래도 생각하기에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하는 게 맞겠다. 그게 좀 순리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한국당에서는 개헌 자체가 지방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헌의 타이밍은 좀 더 늦추는 게 좋겠다. 하지만 연내에는 하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권에서 좀 합의를 봐서 일단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하는 게 순리적이겠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분리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성사를 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개헌 투표는 역시 뭐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겨둬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시름이 큰 것 같습니다. 대학 가기도 힘들지만 졸업 후에도 취업이 쉽지 않으니 결국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학교 4학년 김모 씨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2천만 원의 빚을 안고 있습니다. 학기마다 등록금으로 300만 원씩 학자금 대출을 쓰면서 쌓인 겁니다. 김 씨의 문제는 졸업 이후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해서 일단 뭐 한복 이렇게 돌리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재물을 지금 감당하기에는 당장 버거운 상황이고, 까딱 잘못하는 가면 뭐 이제 완전히 내몰리는 뭐 그런 상황이죠. 대구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청년 채무자는 지난 2015년 210여 건에서 2017년 320여 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득 항목의 안정성 및 소득 금액의 증대를 추구를 하고 청년 채무자에게 취업 및 구직에 관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서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에 이른 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젊은 층이 짊어진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내기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건물 1층에서 불이 나면서 건물 위층 유치원에 있던 교사와 학생 1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한 상가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나 같은 건물 2, 3층 유치원에 있던 어린이 120여 명과 교사 15명이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불은 음식점 내부와 집기를 태워 소방서 추산 1,300여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대구의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기간제 여교사를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습니다.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감 예정자 50살 A교사는 지난해 같은 학교에 기간제로 근무하던 여교사 B씨에게 도움을 줄 테니 조용한 데서 보자, 만나고 싶다 등의 부적절한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교사는 다른 기간제 여교사에게도 호텔에서 기다리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법인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파면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46곳이 보조금과 후원금 2억 7천만 원을 함부로 썼다가 대구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동구와 서구, 남구의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법인 대표자 퇴직금 수백만 원씩 적립했고, 남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은 이사회 결정을 무시하고 시설장의 급여를 더 주다 적발됐습니다. 중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장은 구청의 승인 없이 4개 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했고, 남구의 한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 병원에 법인 소속 직원을 인사 발령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마다 투표 참여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아름다운 선거가 행복한 우리 지역을 만든다는 구호를 드론으로 촬영해 소개하는 등 지방선거를 알리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무지개 우산으로 구호를 만들어 지방선거를 알리는 등 공정한 선거운동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캠페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6.1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상훈 대구시당 위원장을, 부위원장에는 곽상도 의원과 기업인 장영도 씨를 선임했습니다. 한편 한국당 경북도당은 공천위원장에 강석호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